자, 어제 우리가 수업에 이어서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호스트 간의 통신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 그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 약속된 방법으로 우리가 통신할 수 있는 통신 모델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ISO에서 OSI 7 레이어라는 어떤 그런 참조 모델을 만들어서 컴퓨터 간에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떤 방식을 내놓다 보니까 모든 우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에서 그 방법을 이제 그 참조 모델을 참조해서 우리가 하드웨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이제 만들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네트워크 간의 어떤 그 장비들 간의 호환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기술 발전이 좀 빠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장비도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하면서 뭐 가격도 좀 저렴하게 되겠죠. 자, 이런 어떤 참조 모델, 여기서 우리가 표준 모델로 표현했습니다만 참조 모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어제 중요하게 말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우리 네트워크의 기술은 사실은 인간 생활 양식을 본따서 만든 기술이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우리 편지 시스템 또는 우편 시스템의 어떤 그 방식을 그대로 본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 보내는 방법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편지라는 어떤 내용을 써서 봉투에 싸서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는 보내는 사람 주소 3개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는 받는 사람 주소 3개를 갖다 적어서 이렇게 우리가 편지를 보내게 되면 우체국에서는 이 편지가 어디로 갈 것인지 경로를 결정해서 바로 목적지까지 이렇게 그죠? 편지란 데이터를 전달을 갖다 하더라. 이 목적지, 우체국에서 목적지를 결정할 때 참조하는 것이 바로 목적지 주소 중에 전부 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편번호를 보더라. 근데 우편번호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그죠? 큰 지역 번호 요것만을 보고 빨리 경로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부분을 제가 어제 1주차 수업에서 계층적인 설계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편 번호나 또는 또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화번호도 계층적인 설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맨 앞에 지역번호, 그 다음에 국번호, 그다음 마지막에 우리가 전화기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번호가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도 우리가 컴퓨터 주소인 IP도 똑같은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오픈 시스템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방법 아닙니까? 어떻게 편지를 보내면 목적지에 편지가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또 뭘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똑같은 그림 본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늘 PC에서 우리가 뭐 따따따 네이버닷컴이든 또는 뭐 메일을 보낸다든 등등등 또는 카톡을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보낸다는 등 이런 작업을 할 때 마찬가지 똑같은 작업을 이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의 주소 3가지를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 목적지 주소 3가지를 적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어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나중에 이것도 디테일하게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만 맨 첫 번째 주소가 맥어드레스라는 물리적인 주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 주소. 이 주소를 우리가 맥어드레스라고 해서 물리적인 주소라고 표현한다.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맥어드레스입니다. 맥. 그 다음에 이게 바로 IP죠. 이게 바로 논리적인 우리가 주소라고 해서 IP라는 이름을 가지는 주소고요. IP. 네. 그 다음에 요 지금 마지막 이거는 포트 번호라고 합니다. 포트 번호. 요 포트 번호는 우리가 또 뒷부분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 포트 번호는 바로 어떤 어플리케이션,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인가를 의미하는 번호입니다. 네, 포트 번호. 자, 그래서 요 3가지 주소를 갖다가 우리가 보내는 컴퓨터의 주소, 그 다음에 목적지 컴퓨터 주소를 갖다 적어 간다는 얘기죠.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편지를 보내는 방법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편지를 갖다가 보낼 때, 즉 데이터를 보낼 때 이렇게 우리가 포장을 하죠. 우리 편지 보낼 때 또는 여러분들 뭐 택배를 보낼 때도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뒤에 표현이 나오겠습니다만, 네트워크에서도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목적지의 데이터가 정확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내는 컴퓨터의 주소, 송신지 주소라고 합니다. 또는 소스 주소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 주소, destination, 이 주소를 적는 과정을 포장 과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encapsulation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뒤에 가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소를 적어서 우리가 보내게 되면 편지를 보내는 방법과 똑같이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목적지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 방법이
앞 페이지에 봤던 편지를 보내는 방법과 똑같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림에 본 것 같이 이 라우트가 앞 그림에 바로 우체국과 똑같은 우리가 위치해 있는 장비이죠. 우체국 역할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 편지의 목적지로 갈 경로를 결정한다. 네트워크에서는 이 라우트가 바로 이 데이터의 목적지로 가는 경로를 결정합니다. 그 경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뭐를 확인하느냐? 바로 이 IP를 확인하는데요. IP도 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 이걸 우리가 네트워크 주소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주소, 즉 지역을 의미하는 우리가 부분인데요. 이제 곧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죠? 이 앞부분만을 체크해서 우리가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경로, 이쪽으로 가는 경로가 맞는지 또는 이쪽으로 가는 경로가 맞는지, 나중에 우리 라우트에는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경로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갖고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해서 이제 이쪽으로 패킷을 보내면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걸 판단하게 만들어 주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즉 여기가 만약에 네이버 서버라면 네이버 서버까지 패킷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네이버 서버는 이 받은 패킷에 바로 목적 주소를 확인해서 나의 어떤 나한테 오는 데이터가 맞다면 바로 마지막에 요 80번이라는 요 포트 번호를 이제 확인합니다. 요 80번의 포트 번호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웹 서비스, 즉 홈페이지 서비스를 의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요 80번 포트를 딱 읽어보고, 요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웹 서비스를 요구하는구나라고 판단하고 웹 데이터를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 바로 네이버 우리가 웹사이트 홈페이지가 열리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제가 반복해 설명드립니다만 이런 어떤 방법론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우편 시스템과 똑같은 방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네트워크라는 어떤 기술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우편 시스템, 그 다음에 전화 시스템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만든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조금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부분에서 부담이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보내는 이런 어떤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 이렇게 주소 3가지를 적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그 모델 규격화해서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죠. 그걸 최초로 만든 게 바로 어제 설명드린 바로 I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 OSI 7계층 7단계로 데이터를 처리하자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재 60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런 OSI 참조 모델 부분이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61페이지 보시면 이 그림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선은 OSI 7 레이어 어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게 최초로 나온 우리가 호스트 통신 모델, 즉 컴퓨터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떤 방식의 모델이 바로 이것이 최초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쓰고 있지 않다고 했죠. 우리가 뭘 쓰냐면 7단계가 아니고 4단계로 처리하는 요 방법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 방법을. 네. 왜? 우리는 지금 현재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걸 공부하지 왜 7단계로 우리가 쓰고 있지 않은 이 7단계 OSI 7 레이어 이것을 공부하느냐라는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저는 지금 TCP/IP 모델인 4단계 안에도 7단계의 어떤 메커니즘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우리가 이 어떤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보다 7단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쉽겠죠.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 교본을 보게 되면 OSI 7계층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7단계로 세분해서 설명하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좀 더 이해가 좀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7레이어 OSI 7계층 모델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단계가 우리가 각 계층의 이름을 여러분이 또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의 이름을 갖다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아마 이 7단계 계층이 기억이 될 거고요. 예, 머리에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애를 하지 마시고 지금 수업 시간에 이 계층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름이 있구나. 이렇게만 우선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계층이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라고요. 6계층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우리말로 표현 계층이라고 표현합니다. 5계층은 세션 계층이라고 하고요. 4계층은 트랜스포트 계층.
3계층은 네트워크 계층, 2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요. 1계층은 물리 계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7단계의 어떤 그런 계층으로 우리가 참조 모델을 만들므로 인해서 좀 뭐 복잡성을 좀 감소한다. 즉, 뭐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페이스 표준화. 각각 계층마다의 인터페이스가 독립적으로 우리가 표준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모듈식의 공학 촉진이다. 이것은 각 계층의 어떤 그런 그 기능을 개선할 때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하지 않고 뭐 필요한 층만 우리가 수정해서 우리가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각 계층이 모듈식으로, 모듈이란 말 자체가 뺐다 꼽았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뭐 상호 운영 기술이 보장되어진다. 뭐 각 계층의 어떤 그 운영 부분 자체가 그죠? 예, 보장이 되어지고 독립적으로 보장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술 발전이 좀 가속화됩니다. 네, 가속화되고요. 그 다음 교수 학습적인 부분에서 단순화시킬 수가 있다. 즉 학습 목적으로 아주 우리가 좀 적합한 그런 어떤 참조 모델이다. 이런 부분들을 61페이지 여러분 교재 하단에 지금 설명이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계층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부분을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계층부터 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2페이지, 63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 응용 계층이죠. 네트워크를 응용한다는 이야기죠. 네트워크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그 1차치 수업에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 일상생활에 지금 많은 부분이 지금 사실은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늘 쓰시는 뭐 카톡, 카카오톡. 그게 바로 대표적인 우리가 네트워크의 응용 부분이죠. 또 메일을 보내는 거. 또 여러분이 또 늘 인터넷 서핑하지 않습니까? 웹 서핑하는 거 등등등등. 대부분의 어떤 우리 뭐 요즘에 전화도 인터넷 전화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 기술을 응용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컴퓨터를 키면요. 뭐 대표적인 예로 제가 웹사이트를 하나 열었다는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응용 계층에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다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가 다시 예를 들어서 이 응용 계층 부분에서 여기 URL 창에서 뭐 네이버닷컴을 친다. 자, 요까지가 바로 응용 계층에 있는 부분이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은 이제 몇 계층부터 밑으로 이렇게 6계층부터 5계층, 4계층, 3계층, 2계층, 1계층을 통과해서 네이버 서버가 있는 곳까지 가서 우리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웹사이트를 하나 오픈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응용 계층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럼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이렇게 네이버닷컴 엔터를 딱 치면은 그 다음에 다음 계층인 바로 표현 계층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표현 계층으로요. 이 표현 계층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여기는 우리가 다 인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지금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컴퓨터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이 문자를 갖다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영어든 한글이든 간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컴퓨터 시스템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문자로 뭐 아스키 코드 값 뭐 더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은 뭐 우리 이진 코드 값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런 어떤 그 표현 방법을 인간이 이해하는 문자에서 컴퓨터들이 이해하는 문자로 바꾸는 계층이 바로 6계층 표현 계층입니다. 표현 계층. 자, 이렇게 바꿔서 이제 그다음 바로 어디로? 세션 계층. 세션이란 말 자체가 연결한다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연결. 즉 우리가 지금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현재 강의하고 있는 이 컴퓨터하고 네이버 서버하고 지금 연결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이 연결 상태를 갖다가 계속 지금 보시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유지가 되겠죠?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다른 걸 어떤 또 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좀 보세요. 구글 지금 열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구글 세션을 또 지금 열어놨죠. 예. 그럼 계속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또 어떤 뭐 검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죠? 뭐, 검색을 하게 되면, 계속 지금 요 데이터가 지금 어디로? 바로 지금 구글 지금 요 홈페이지, 요 지금 현재 여기 하나의 연결 세션이라고 보게 되면 요 세션으로 계속 지금 현재 데이터가 내가 검색한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이버에서 내가 어떤 검색을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럼 이걸 보세요. 네이버 창으로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죠. 요걸 우리가 현재 요 부분을 하나의 세션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제가 세션을 보세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 그 다음에 네이버 구체적인 또 그죠? 우리가 뭐 KBS 어떤 기사를 보는 세션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구글 세션에 연결되어 있다 그죠? 지금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지금 멀티 세션을 갖다가 동시에 지금 우리가 연결을 해놓은 상태이죠. 이 연결을 계속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세션 계층의 역할입니다. 세션을 갖다가 연결하고 연결을 갖다가 우리가 유지해주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더 이상 뭐 네이버 지금 요 KBS 기사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요 세션을 끊을 수 있겠죠? 자,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 세션만 끊기는 거죠. 기존의 세션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바로 요 세션만 지금 끊겼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세션 계층인데 뭐를 가지고 이런 어떤 세션들, 즉 연결들, 여러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연결들 갖다가 유지해주고 또 종료해주고 하느냐.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포트 번호를 가지고 이 부분을 나중에 다 만들어줍니다. 포트 번호를. 나중에 이제 4계층 우리가 트랜스포트 계층 얘기를 하면 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세션 계층은 이렇게 어떤 연결을 우리가 연결해주고 연결을 계속 유지해주고 세션을 확립해주고 연결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연결을 종료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션 계층이다. 이렇게 이해를 우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세션이란 말은 연결입니다. 지금 이 컴퓨터와 네이버 서버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구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결을 우리가 세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션 계층으로 그죠? 예, 연결을 갖다 유지한 상태에서 그 다음 계층이 바로 뭐냐? 트랜스포트 계층입니다. 트랜스포트 계층은 이 연결된 어떤 계층 간의 세션 간의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전송할 것인가를 지금 의미하는 역할을 하는 계층입니다. 우리말로 전송 계층인데 요 데이터를 갖다가 말 그대로 전송하는 어떤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좀 신뢰성이 있는 방법이 있고 신뢰성이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편지를 보내는 방법도 보십시오. 오픈 시스템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신뢰성 있게 보내는 방법이 바로 등기라는 게 있고요. 등기는 우리가 편지를 갖다가 우리가 받는 사람 사인을 받아야만 되지 않습니까? 즉 정확히 도착했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신뢰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이 없는 편지가 바로 일반 편지 아닙니까? 일반 편지는 우체부 아저씨가 우체통에 그냥 넣고 그냥 가버리죠. 그럼 사실은 그 우체통에 있는 편지를 어느 누가 삼자각을 우리가 뭐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부분이죠. 즉 데이터를 갖다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신뢰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네트워크도 똑같이 뒤에 자세하게 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4계층에서는 신뢰성 있게 전송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TC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이 없는 전송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UDP라는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해서 4계층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네이버하고 연결이 되었다면 이 네이버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에서 즉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에서 얘는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송을 합니다. TCP를 사용합니다. TCP를 하지만 우리가 또 좀 속도에 좀 민감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은 UD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뭐 뒤에 좀 더 계층 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여기서는 이해하실 것이 4계층. 그러니까 뭐 그전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4, 3, 2계층 요 계층입니다. 예, 4, 3, 2계층. 4계층, 3계층, 2계층. 왜? 요 계층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하고 또 뭐 오류 검사를 하는 등등 데이터 전송에 책임을 지는 부분 자체가 바로 요 3계층입니다. 4, 3, 2계층. 3계층. 그래서 요 계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4계층 이야기가 뒤에 자세하게 나올 것이고요. 금방 설명드린 것 같이 4계층은 전송 계층인데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신뢰성 있는 방법과 신뢰성이 없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기 바라고 프로토콜이 TCP하고 UDP라는 두 개의 프로토콜이 동작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뒤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잠깐 한번 그런 정도의 어떤 개념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3계층의 역할은 뭔가 하면요. 3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부터는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를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재 보면 나옵니다만 3계층의 역할은 뭐냐? 바로 경로 결정입니다. 경로 결정. 우리 아까 잠깐 전 그림에서 그죠? 우리 경로를 결정하는 장비가 바로 라우터였죠. 라우터.
라우터. 그래서 우리가 이 3계층 하면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는 뭐냐? 바로 라우터라는 장비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역할은 뭐냐? 바로 경로를 결정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네이버 서버까지 이 컴퓨터에서 지금 요 강의하는 컴퓨터에서 네이버 서버까지 우리가 찾아갔죠. 예. 이 찾아가는 어떤 그 방법을 갖다가 3계층에서 즉 네이버 서버까지 가는 경로를 갖다가 알려주는 게 바로 3계층의 역할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라우터라는 장비가 하게 되어집니다. 라우터로. 그럼 이 라우터는 그러면은 경로 결정할 때 어떤 주소를 사용하느냐? 바로 컴퓨터의 주소인 IP를 사용하게 됩니다. IP를. 자, 그래서 3계층 하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장비는 라우터, 역할은 경로 결정, 주소는 또는 프로토콜은 IP. 요 세 개의 단어를 좀 기억을 하시면 3계층을 뭐 거의 다 이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계층은 우리가 이러면 네트워크 계층인데 바로 라우터라는 장비가 경로를 결정을 한다. 무엇을 가지고? 컴퓨터 주소인 IP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차차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많은 어떤 라우터 수업을 또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4장 가면 라우터 수업을 합니다. 경로 결정 과정들을 자세하게 수업을 하거든요. 그때 가서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를 갖다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네트워크 계층은 3계층이고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장비가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토콜, 어떤 우리가 주소가 쓰여지는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계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2계층. 자, 2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네, 이름도 좀 기억 좀 하시고요. 데이터 계층. 자, 2계층 하면 또 이제 여기는 장비가 뭐냐? 이거는 스위치입니다. 아까 3계층의 장비가 라우터였다면 우리가 필드에서는요, 이 3계층 장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L3 장비, L3. 이렇게 표현합니다. L3가 바로 레이어, 즉 3계층이라는 뜻이죠. 예, 레이어 3, 레이어가 계층이죠. 3계층 장비를 우리가 L3 장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2계층은 그러면 뭐 L2 장비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2계층은 L2 장비라고 표현합니다. L2 장비. L2 장비가 바로 누구냐? 바로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스위치. 그래서 우리가 2계층 하면 요거 여러분 요 부분은 좀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스위치라는 장비가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해야 될 네트워크 장비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라우터하고 스위치. 라우터는 3계층 장비고 스위치는 2계층 장비다라는 걸 이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우터의 역할은 얘기한 것 같이 경로 결정 역할이라고 했고요. 주소를 IP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위치는 역할이 뭐냐? 나중에 이제 스위치에 뭐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을 좀 나중에 드리겠고요. 여기서는 계층의 역할을 설명드리자면 2계층의 장비는 스위치인데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오류를 검출하는 어떤 그 프레임에 즉 데이터의 오류를 검출하는 어떤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매체의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접근시킬 것인가, 즉 그 매체 미디어 억세스 컨트롤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체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체란 케이블을 말하는 거죠. 케이블을.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제가 따따따 네이버 닷컴을 쳤습니다. 그러면 7계층부터 쭉 내려와서 1계층까지 내려가는데 2계층에서 자 여러분 1계층 부분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요 PC로 본다면요. 우리 PC에 이제 랜 카드가 있고요. 랜 카드.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랜 케이블이라고 보죠. UTP 케이블, 랜 케이블. 그러면 우리 PC에 있는 우리가 물리 계층에 있는 뭐 랜 카드에 커넥트해서 어떻게 요 지금 케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접근시킬 것이냐. 이런 매체의 데이터를 접근시키는 방법론을 2계층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쓰는 랜의 기술이 이더넷 기술은 CSMA-CD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 또한 나중에 교재에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이 나옵니다. 유선에서는 CSMA-CD, 무선은 CSMA-CA. 요거는 유선이고요. 요거는 무선은 CA입니다. CA. C가 콜리전 충돌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고요. D는 디텍트 충돌을 감지하면서 이제 뭐 매체의 데이터를 접근시켜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무선은 CA 충돌을 어보이던스라고 해서 A는 회피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뒤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L2 계층인 데이터 링크 계층은 바로 스위치라는 장비가
매체의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시킬 것인가, 접근시키는 방법론을 갖다가 2계층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우리가 주소가 쓰여지느냐, 바로 여기는 맥 어드레스라는 주소가 사용됩니다. 맥 어드레스. 3계층은 아까 IP라고 얘기를 했죠. IP. 예. 여기는 맥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L2 하면 스위치. 역할은 매체의 데이터를 접근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주소는 맥 어드레스, 물리적인 주소인 맥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4계층에서는 아까 4계층부터가 중요하다고 했죠? 4계층, 3계층, 2계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4계층 장비가 뭐가 있냐? 사실 4계층은 우리가 이 교본상에서 장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필드에 가시면 우리가 L4 스위치 이런 어떤 표현을 쓰기는 씁니다. 하지만 우리 교본상에서는 별도로 L4 장비라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4계층에서도 아까 역할은 제가 설명드렸죠. 데이터를 갖다가 목적지까지 전송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신뢰성이 있는 방법과 신뢰성이 없는 방법을 갖다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또 그 주소가 사용되느냐? 뭐 주소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포트 번호가 사용됩니다. 포트 번호가. 아까 우리가 그 통신 모델에서 우리가 제가 오펜스테인 비교할 때 컴퓨터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주소를 3가지를 적는다고 했는데요. 그 3가지가 아까 뭐였냐면 포트 번호, IP, 바로 맥 어드레스였죠. 네. 이 3가지 주소가 이제 바로 4계층과 3계층과 2계층에서 소위 이제 뒤에 이야기 나오는 게 포장을 합니다. 네. 적습니다. 우리 편지 봉투에다가 주소를 적듯이 우리 컴퓨터는 4계층에서는 포트 번호를 우리가 붙이고요. 붙인다는 말이죠. 데이터 앞에다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걸 헤더라고 표현하는데 포트 번호를 우리가 붙이고, 3계층에서는 4계층 포트 번호가 붙은 데다가 또 IP를 붙이고, 그 다음에 2계층에서는 3계층까지 내려온 IP 앞에다가 맥 어드레스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 주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포트 번호, IP, 맥 어드레스. 편지에 우편번호, 주소, 이름을 적듯이 컴퓨터에서는 포트번호, IP, 맥 요 3가지 주소를 갖다 적어야 되는데 그 적는 게 바로 4계층과 3계층과 2계층에서 우리가 적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따따따 네이버닷컴을 딱 치면요. 응용계층에서 이렇게 6계층으로 내려오고 6계층에서 5계층 내려오고 5계층이 4계층 내려올 때 여기서 포트 번호가 적힙니다. 그 다음에 3계층 내려올 때 여기 3계층에서 이제 또 IP가 적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2계층에 가게 되면 2계층에서 맥 어드레스가 적히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로?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는 여기에 어떤 데이터를 갖다 물리계층은 말 그대로 전기 신호를 이해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요 어떤 데이터들을 즉 데이터와 요 주소를 적은 어떤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전부 다 1계층에서는 전기 신호로 이렇게 그죠? 변환을 시키죠. 우리 흔히 말하는 0과 1로 그죠? 이렇게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 변환시켜서 이 전기 신호를 갖다가 요 케이블로 이제 실어 보내게 되죠. 그러면 매체를 갖다가 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로 이제 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어떤 그러니까 계층의 7계층 OSI 7계층 참조 모델의 어떤 역할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7계층 우리가 우리 컴퓨터를 켜서 이렇게 웹브라우저죠. 지금 제가 크롬을 실행했습니다. 이런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당하면 응용 계층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응용 계층이란 것은 바로 우리 컴퓨터에서 웹브라우저를 실행하든 여러분이 뭐 카톡을 실행하든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를 응용하고 있는 우리가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서 웹 서비스의 응용, 카톡은 메신저, 그죠? 응용, 또 메일 응용 등등.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응용 계층에서 따따따 네이버닷컴을 치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 6계층으로 우리가 내려보냅니다. 6계층은 말 그대로 표현 계층. 인간이 이해하는 문자에서 우리 컴퓨터 시스템이 이해하는 문자로 변환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변환시켜서 5계층 내려오게 되면 5계층은 세션 계층. 이렇게 연결을, 그죠? 연결을 우리가 해주고, 연결을 계속 유지해주고, 또 연결을 끊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션 계층이다. 이 연결이 되면은 결국은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네이버하고 주고받겠죠. 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신뢰성 있게 주고받느냐 아니면은 신뢰성이 없게 주고받느냐를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이 바로 4계층의 트랜스포트 계층. 그 다음에 3계층은 이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우리가 경로를 결정하는 기능을 바로 3계층에서 만들어낸다.
그 장비가 바로 라우터라는 장비가 사용이 되고 프로토콜 주소는 IP가 사용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계층 내려가게 되면 이 계층에서는 우리가 바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스위치라는 장비가 맥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매체의 데이터를 갖다 접근시키는 케이블의 데이터를 접근시키는 방법을 얘가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물리 계층에서 전기 신호를 변환시켜서 이제 목적지까지 전기 신호로 그죠? 가게 되겠죠. 자, 이런 어떤 우리가 7단계로 처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선 좀 이해하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2차 수업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포트 번호와 IP와 맥 어드레스가 포장되어지는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